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1호 제12면 기사입니다. 연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도 지정. 연천군은 30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한 차 선정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 47건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선도지역 13건, 관지역 12건으로 총 25건이 선정되었다. 연천군은 이번 선정된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총 9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운영기간 내 교육발전특구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정식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특례사항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대학 유치 및 연천 빅스 연계 산업 인재 양성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은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다이브, 디벨롭먼트 앤드 인큐베이터 포 바이브런트 에저케이션 라는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 교육, 연천 빅스 연계 특성화 교육 목표를 정립하고 4개의 큰 목표를 중심으로 16개의 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천형 인재 육성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연천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아미천댐 건설 필요. 연천군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 14가구, 농경지 27하, 비닐하우스 5,500 침수 및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96년, 1999년, 2007년, 2011년과 2020년에도 대규모 폭우가 지역사회를 강타해 군청 소재지인 연천읍 차탈리 외 수많은 가옥과 인프라가 파손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수해 문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뚜렷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수해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가장 논의되는 해결책 중 하나는 아미천댐 건설이다. 아미천댐은 연천군 일대의 수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홍수 조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처럼 극한적인 기상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로 평가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적인 호우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피해 예방을 위해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났으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아미천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산시 국내 최초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판 도입.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국내 최초로 NFC 별표 사인 기능을 포함한 오산형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판을 도입, 설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으로 시민 안전 보호를 우선순위로 잡고 지능형 안전시설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지능형 CCTV 관리 체계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자 관내 모든 CCTV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행정안전부 차관이 방문한 가운데 우수 운영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판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다. 사물주소판은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112, 소방, 119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의 번호 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놓은 안내판이다. 시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기존 사물주소판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무선 와이파이 없이 NFC 터치만으로 본인의 위치를 경찰서 및 소방서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음주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늦어져 신고 시스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신고자의 위치를 SMS, 문자 메시지로 자동 발송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울에서 발생한 해당 문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시가 도입한 스마트 자율형 사물주소판은 기존의 파란색 바탕의 표준형 사물주소판과 달리 흰색의 고휘도 반사판을 도입해 시인성과 식별성을 높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물주소판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 점자판과 객체 이미지를 탑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했다는 평을 받는다. 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포함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밀접한 사물인 무더위 쉼터, 57개소, 우체통, 29개소, 전동 휠체어 충전기, 14개소, 자전거 거치대, 2개소, 비상소화장치, 9개소, 총 111개소의 NFC가 포함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고 시범 운용한다. 앞으로 시는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노색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내년에는 국가지점번호 및 노색시장 내 건물번호판 및 상세 주소판에 순차적으로 스마트 자율형 주소정보 체계를 변경 도입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늘 24만 오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자리이기에 안전 확보를 위한 SOC 사업에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자율형 사물 주소판은 분명 응급 상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 홍보하며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오산시는 질병관리청이 7월 25일 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 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해 10월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창난,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때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에서 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 인지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 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유료를 권장했다. 의왕시 2024년 하반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PC 무상 보급. 의왕시 시장 김성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화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 사랑의 PC 보급 사업은 내구 연한이 지나 교체된 행정업무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재정비해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의 PC 수령 희망 단체를 모집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등을 선정해 PC 본체와 모니터 50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의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의왕시 메이킹 스토리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왕 안심동행 목걸이 팔찌 지원 업무 협약. 의왕시 시장 김성재는 29일 메이킹 스토리 대표 황은미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왕 안심동행 목걸이 팔찌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노인, 발달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비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연락처가 새겨진 목걸이와 팔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이킹 스토리 황은미 대표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시장은 안심동행 목걸이, 팔찌 지원으로 노인, 장애인 등의 실종 사고 예방과 안전 귀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 주신 메이킹 스토리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킹 스토리는 의왕시 소재 교구 교재 및 미술 공예품 제작 업체로 지역아동센터에 후원 물품을 기부한 데 이어 의왕시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목걸이 팔찌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